네, 안녕하세요. 빨간토끼입니다. 오늘은 SKIT 공모주 청약 구독자분들이 자주 물어보던 질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게시판에 댓글로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나타나가지고요. 일단 뭐 꼭 알아야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찍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증권 계좌 개설 순서거든요. 계좌를 웬만하면 다 만드셨는데 계속 여쭤본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니죠. 처음에 계좌가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에서 카뱅이 없는 경우, 카카오뱅크가 있는 경우, 카뱅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경우, 카뱅이 있다 그러면은 우선은 SK증권이 20일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카뱅을 통해서 한국이랑 NH를 만들면 되죠. 2번, 3번, 이거 카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카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나머지 미래랑 삼성은 20일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면 5개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고, 자, 카뱅이 없는 경우는, 일단 SK증권을 만들어버리면 그다음 카뱅을 못 만들어요. 카뱅을 못 만들게 되면 한투랑 NH를 못 만들죠. 그래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카뱅이 없는 경우에, 카뱅을 일단 만드셔야죠. 카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카뱅을 통해서 한국투자랑 NH투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미래랑 삼성은 20일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20일 제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SK를 못 만들죠. SK를 만드는 방법은, 지점에 가야 돼요. 지점에 가서 뭐 새벽에 줄 서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비대면이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비대면이 만드는 게 싫다, 귀찮다, 그럼 가까운 연계계좌 은행에 가서 연계계좌를 만드시면 돼요. 연계계좌로 만드는데, 연계계좌를 만들 때 꼭 만들 때 SK부터 만드셔야 돼요. 연계계좌 만들 때도 은행별로 들어가서 20일 제한이 걸릴 수 있거든요. SK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만들면 문제없이 다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갔던 분들이. 그러니까는 은행에 가기 싫은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면 되고, 20일 제한이 안 걸리는 분인데 연계계좌 가서 은행에 가서 연계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SK 지점이 20일 제한을 안 되는 분들은 SK 지점에 내방하셔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물량이 제한이 돼 있죠. 새벽에 갔다는 분도 있고, 뭐 전날에 주셨다는 분도 있고, 좀 너무하는 것 같죠, 사이트. 그렇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내용은 한 개 스마트폰, 자기 명의 스마트폰에 타명의 증권사로 해가지고 청약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은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증권사 공인인증서죠. 증권사 공인인증서, 증권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이거는 인증센터에서 핸드폰이나 PC에서 인증센터에서 전송을 하면 되죠. 전송을. 그러니까 인증센터 메뉴 들어가서 인증서 관리 메뉴에 가면은 PC 스마트폰 메뉴나 스마트폰 PC 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해가지고 복사를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한 개 명의의 스마트폰에 다 해가지고, 근데 대신 타명의 청약을 하려면은 한 명 거 로그인했다가 나갔다가 또 한 명 거 로그인했다가 나갔다가 또 시간이 복잡하겠죠. 청약은 근데 어차피 뭐 선착순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 개 스마트폰에 뭐 여러 명의 인증서를 갖고 한 다음에 증권사별로 다 할 수 있죠. 증권사에 미리 타사 인증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녀 청약 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녀 청약은 지점에 가서 등록을 하면은 본인 보호자죠. 등록한 보호자 인증서로 접속을 해도 계좌가 보여요. 계좌가 보이고 청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온라인으로 신청 안 돼. 지점 신청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점에 갈 수 없다 그러면은 타인 인증서 하듯이 인증서만 자기 핸드폰에 옮겨서 하면 되겠죠. 물론 그 자녀 계좌를 개설했으면은 PC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PC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지. PC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내에 등록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자, 그럼 공모가는 언제 발표할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증권사에 나오는 금액 보고 벌써 나왔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공모가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수요 예측을 통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수요 예측을 했죠. 목금에. 그런 다음에, 월요일 날 공시할 예정이고요.
공모가액 관련 내역은 네, DART 전자 공시 시스템에 이렇게 투자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네, 수요 예측 일시가 네, 목요일, 금요일 돼 있죠. 해외는 좀 틀리고요. 네, 금요일까지 마무리 지어서 공모가액을 월요일 날 누가 결정하느냐? 네, SKI 테크놀로지랑 네, 그리고 주관사가 예, 협의해서 마음대로 정하죠. 네. 농담이고요. 네. 뭐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정하겠죠.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는 네, 이게 지금 10만 5천 원이 상한이죠. 밴드를 넘지 않을 거라고 네, 그런 기사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는 SK 지난번에도 네, 밴드를 넘지 않았죠. SK 바사 때도요. 네. 월요일날 공시 예정이니까요. 제가 봤을 땐 빠르면은 주말에 일요일날 늦게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기사로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공모금이 나오면은 제가 뭐 영상이나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균등 배정 할 분들은 증거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공모주는 증거금이 50%죠. 50%. 10주가 최소니까 균등 배정할 분들은 10주를 신청하게 되죠. 뭐 10주 이상 배정될 리가 없으니까 배정되면 대박이죠. 그런 일 절대 없고 한 주에서 많아야 2주 배정이니까요. 네. 자, 필요 증거금 얼마를 이체해야 될까요? 10주니까 네, 10만 5천 원이면은 105만 원이죠. 105만 원. 105만 원 나누기 2를 하면은 네, 52만 5천 원이죠. 52만 5천 원. 근데 일부 증권사는 여기 한국투자나 이런 데는 그 2천 원 받죠. 수수료를 받죠. SK도 받고요. 네, 받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모가가 10만 5천 원 오버할 수도 있죠. 이거보다 오버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체를 뭐 5개 증권사 가족대로 다 해놨는데 뭐 20군데 해놨는데 또 돈 보내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되게 귀찮죠. 짜증나고.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한 주당 12만 원 정도 계산하면은 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120만 원이니까는 한 계좌당 60만 원씩. 60만 원씩 어차피 다 환불 받으니까요. 네, 뭐 대출이 아니라 그냥 자기 돈을 하는 거면 넉넉히 넣어놓는 게 마음이 편하죠. 이걸 언제 이체를 하느냐? 네, 주말에 하는 게 편하겠죠. 월요일 날 뭐 회사 다니고 이런 분들 평일에 하려 그러면 귀찮죠. 되게 평일 저녁에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시간 많을 때 네, 내일까지 뭐 공모주 안 나온다면 내일 오후에 공모가 안 나온다면 내일 오후에 계좌당 60만 원씩 이체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체를 짝짝짝 해 놓으면은 네, 균등 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청약 당일날 이체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은 조금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증권사 들어가지도 않고 이체도 안 되고 굉장히 짜증나 대체도 안 되고요. 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미리 이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균등 배정은 했고 이제 비례 배정 할 경우 언제 청약하는지 네, 일단은 설명이 좀 빠졌는데 균등 배정 청약은 1일차 때 하는 걸로. 네, 어차피 뭐 균등은 뭐 경쟁률이 상관없으니까요. 네, 어차피 네,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는 5개 증권사 다 들어가는 걸로.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반이 일반 균등 배정이니까 이거는 사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받을 확률이 한 주라도. 그래도 뭐 되면 좋은 거니까 균등은 1일차 때 다 넣고 다 넣었죠. 증권사 다 넣었죠. 자, 비례를 넣어야 돼. 비례는 청약 언제 하는지. 보통 2일차 3시 한 30분, 40분 되면은 거의 다 넣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경쟁률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때 보고 하면 되는데 왜 이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SK 봤을 때 LH랑 SK랑 차이가 거의 2배 차이 났어요. 2배 차이. 그러니까 뭐 여기 10주 받았으면 같은 돈을 하면 SK는 20주 받았죠.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같은 돈이면 20주면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네. 한 주당 1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일차 때 하는 게 좋고요. 경쟁률은 제가 그날 2일차 때 영상이나 뭐 댓글로 계속 남겨드리니까 보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장애 때문에. 3시 반 이후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4시에 마감해버리면은 되게 우울하죠. 짜증나죠. 어디 항의할 데도 없고. 네. 욕만 나오죠. 그러니까 3시 반까지는 하지 말고 한 3시 정도부터 넣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시 정도부터. 2일차 3시부터. 그래 돈도 이체해놓고 네. 뭐 1시간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날 눈치 봐가지고 장애가 좀 있다 그러면 좀 더 땡겨서 하시고요. 장애가 없다 그러면 2일차 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SK가 또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일 제한 때문에 계좌를 많이 못 만들고 있죠. 네, 제일 낮을 것 같고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SK 아니면 미래겠죠.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대략이요. 네, 삼성이나 NH는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거는 답변이 좀 중복될 수 있는데요. 비례 청약 시 통합 경쟁률, 비례 경쟁률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이게 배정 수량이죠. 배정 수량의 50%를
50%를 예, 배정을 하게 되죠. 통합 경쟁률은 그냥 여기에서 다 신청한 사람 나눠가지고 경쟁률이기 때문에 실제 비례 경쟁률 하실 분들은 비례 경쟁률 이걸 봐야 돼요. 50% 그러니까 50%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례 경쟁률을 봐야 되는데 증권사에서 네, 이 경쟁률을 어떤 데는 통합 경쟁률을 보여주고 어떤 데는 뭐 비례 경쟁률 이렇게 보여주고 증권사별로 보면 되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날 2일차 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비례 경쟁률을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하셔도 되고요. 하나투자 이번에 하나가 없죠. 네. 네. 일단은 뭐 청약 건수도 나오고 청약 건수도 나오겠죠. 청약 건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로 나눠서 균등 배정을 해주죠. 네, 50%를 해서 청약 건수를 나눠가지고 그리고 비례 경쟁률을 보고 하면 되는데 통합이랑 비례는 틀리니까 제가 이 비례 경쟁률을 2일차 때 시간대별로 뭐 1시간 단위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네, 영상이나 자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걸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5개 증권사 다 올려 보셔도 하고요. 해도 되고요. 네네.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공모주 배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 네, 배정 결과는 빠르면 당일도 나오고요. 당일도 나오고 거기 청약 건수가 나와 있으면은 저희 미리 알 수도 있고요.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당일이나 1일차 때 네, 공지로 다 올라오거든요. 네,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저희 게시판에 네, 올라왔습니다 하고 알려드려요. 네, 제가 알려드리거나 구독자분이 올라왔습니다 알려드린다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또 매주 받아서 알려드리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셔도 되고 2일차 당일 그 다음날 지금 여기 보면 주말이 끼어 있죠. 주말이 보통은 청약을 넣는 날 마지막 날 그 다음이 한불일이죠. 한불일 날 보통 나오는데 지금 주말이 끼어 있어 가지고 자 달력이죠. 네, 28, 29일 청약하죠. 청약하고 그 다음에 3일날 이날이 한불입니다. 한불일 이날 한불이니까 한불일날 공식적으로 돈이 얼마 나오는지도 아니까 정확하게 배정이 몇 주 됐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네, 뭐 이날 빠르면 이달도 알 수 있고 이날이면 균등결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불일은 이때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죠. 목표 수익률, 매도는 언제 하느냐. 목표 수익률. 일단 균등 배정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4주에서 많으면 5주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죠. 더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배정을 삼성이나 NH에서 배정을 받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10만 5천 원이다. 예, 10만 5천 원. 5천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10만 5천 원. 첫날에 더블이 가거나 이러면 200% 되겠죠. 21만 원이 되겠죠. 21만원, 네, 21만원의 시가로 돼가지고, 여기에, 네, 30%죠. 자, 30%를 하면은, 네, 27만 3천원이죠. 네, 네. 그러면은 10만 5천원에서 27만 3천원을 빼면은, 얼마인가요? 16만 8천원인가요? 16만 8천원. 맞죠? 16만 8천원. 네. 16만 8천원. 한 주당. 네. 거의 4주 받았다 치면, 4주에서 5주 정도 받았다 치면은, 5주를 할까요? 기분 좋게, 그냥? 네. 5일은 5, 57에 35. 네. 한 85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따상을 가면은 85만원. 뭐, 그 다음날 따상상을 가게 되면은 더 큰 수익이 발생하는데, SK 바이오팜 이후에 SK 바사, 그 다음에 SK 아이 테크놀로지, 점점 낮아지고 있죠. 네. 따상상 갔다가, 따상에서 뭐 갔다가 그 다음날 풀리고, 교보진 거 나타나가지고 풀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SK IT는 기존의 바이오 업체랑 조금 틀려요. 네. 세계적인 분리막 업체고 수익이 발생하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계속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작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늘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매출이 30% 느는 거예요. 이게 매년 매출 30%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매년 30%면 2년만 지나면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매년 30%라고 하면 누적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서 1등을 하고 있는 업체다. 그리고 뭐, 분리막 수요, 이제 고급 분리막 쪽에서 거의 탑이기 때문에, 향후 뭐 전고체가 나온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회사에서 준비를 하겠죠. 기사 보니까 전고체도 뭐 준비한다고 기사가 뜨니까 얘네들이 무슨 뭐, 맨날 공휴일이 아니까 남들 하는데 놀지 않겠죠.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회사니까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는 언제 하느냐. 요거는 나중에 균등 배정 끝나고 상장일 전에 매도에 관련해 가지고 SK 바사랑 SK 바이오팜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빅히트나 비교를 해 가지고 이런 대형 IPO 때 네. 언제 팔아야 되는지, 기존에 언제 팔았을 때 제일 효과적이었는지, 언제 주가가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참고로 SK 바이오사이언스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네. 보면은 첫날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네. 보면은 네. 네, 몇십만 주죠. 60만 주. 네, 정도 되죠. 두 번째 날
거래량이 1200만 주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져요. 이게 대형 IPO 할 때마다 특징인데 거래량이 없으면은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있으면은 쭉 빠져버려요. 당연한 것 같은데 공모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들은 유통 가능 물량이 소화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전혀 반대되죠.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는 시장에서 가격을 버텨주지 못하는 거예요. 매물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쭉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첫날 거래량을 보고 어차피 이게 청약을 하고 나중에 그 수요 결과가 나오고 청약을 하면은 나중에 그 유통 가능 물량, 확약 물량이라는 그런 숫자가 다 나오니까는 보통 한 13% 내외, 10%에서 15% 내외였죠. 이전에 대형 IPO들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SK 그 I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이 폭증한다. 그럼 팔아야 돼요. 네. 팔아가지고 쭉 빠지니까는, 네. 아마 SK I 테크놀로지 때도 뭐 이런 비슷한 현상으로 이튿날째 아마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이요. 네. 장애만 없으면 잘 팔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대체. 타사 대체 주의하셔야 되고 타사 대체는 장애가 생겨서 안 될 수 있으니까 타사 대체하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타사 대체했는데 주식이 사라지고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네, 또 미래에셋처럼 돈 내놔라 주내만해 뭐 보내고 또 써보내고 이래야 되죠. 돈 몇만 원 받자고 짜증나게. 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네,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거래량이 폭증하면은 가격은 떨어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유통 가능 물량 체크하면 되고 그건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한 10여 가지 이상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주말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체 균등금액 다 이체해놓고 네 이거 하고 계좌 못 만든 거 있으면은 새로 만들고요. 네 계좌 못 만들고 있으시면 새로 만들고 또 아는 지인이 계좌 개설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유심을 하나 보내놔가 유심이나 이거 제 집으로 보내놨더라고요. 네 신분증이나 다 좀 만들어달라고 대신 주말에 온다고 네 근데 네 되게 귀찮게 됐죠. 쉬려고 그랬는데 네 하여간 네 주말에 푹 쉬시고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요즘 환자들 또 급증하는데 괜히 또 돌아다녀 술 먹는다고 가지 마시고 네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네 단란한 데 가지 마시고 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고맙습니다.